소득도 없고 맞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부동산 의존도 우리 엄마처럼 20년 돈 벌었다. 20억 됐다. 20년 전 얘기해. 20년 전. 당신이 20년 동안 10억 받은 거 이자를 보면 얼마일까요? 3%만 해도 3,600만 원씩.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거의 당신이 산 집값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 20년 후에 인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노인들밖에 없는데 그 집을 사줄 사람이 누굴까요?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나라 그때까지도 지금처럼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빅컷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한은이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일 것이다. 이렇게 벌써 흥분을 하고요. 신문에 나대고 있는 모습들. 참 이 언론이 참 큰일입니다. 언제나 봐도 언론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금리를 10월에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컷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리 10월에 한번 내릴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내리게 되면 집값 동향, 이제 내린다. 이런 내용들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 내린다고 집값이 풍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정책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정책. 대출을 휘어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공부 안 된 이 어린 2030 그리고 30 이런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사 다니기 싫고 귀찮고 부동산 타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2억짜리 집 샀는데 지금 보니까 20억이 됐더라. 지금부터 40년 전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이 지금 1980년입니까? 90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휘둘리면서 다니면은 나중에 큰 고랑을 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어디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문재인 때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2018, 17 때 대박 40% 이상이 올란 강남 지역을 비롯한 강북까지도 노도강 공부 안 된 우리 친구들이 대출 받아서 집 사고 했던 곳들 되게 많이 올랐죠. 그 이후에 2022년 윤 정권이 들어오면서 내렸다가 이제 많은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내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제가 다음 주 제목이 집값 떨어지면 거지가 되는 대한민국. 자산이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왜? 80%가 부동산에 의지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부동산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공화국. 부동산으로 자산이 축적이 돼서 2억짜리가 인플레이션의 문제도 있었지만 20년, 30년이 흘리면서 오른 거에 대한 거는 어떨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소득이 옛날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언제 어느 때 망에 자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현실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에 지금 계속해서 빚더미로 끌어올린다고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역사가 그런 거는 용서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계재산의 80% 아니죠. 제가 볼 때는 90%가 넘는 한국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다. 오죽했으면은 신문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빚에 의존하는 PF 노출액도 자그마치 200조 원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 기사 한번 보도록 하지요. 부동산에 이른바 올인을 해온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1년 또는 길게 2년에 걸쳐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못 판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으로 돈을 더 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너는 집 어쨌니? 나는 그래 옛날에 팔았어. 너도 팔라고 빨리. 고소하지 마. 왜 뒤에 보니까는 말도 안 되게 계속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도 200조 원이 넘어요. 다 이제 망하고 넘어가고 있죠. 가계 자산 중 부동산 80% 육박. 그저께 70%였는데 지금 80%. 제가 볼 때 몇 달 있으면 90%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 가구당 평균 정자산은 5억 2,727만 원, 전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금융자산이 3.8% 증가했으나 실물자산이 5.9%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가계자산이 줄어든 것은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이 4억 1,424만 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부동산 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지요. 부동산으로 오래전부터 저도 어렸을 때 부동산을 사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저는 이제 부동산을 사서 오래됐습니다. 네. 유엔빌리지의 한남동 가지고 있었던 거 팔았죠. 정리하고 집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도 부동산은 남아있죠. 많이.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20년 됐던 것들이고요. 인플레이션과 함께 효과를 낳았고요. 지금은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서 했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부동산이 오름으로 수익을 보고 그 수익에 맞는 세금을 내고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존도는 뭐냐? 그것이 아닌 게 문제죠. 소득도 없고 맞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부동산 의존도 우리 엄마처럼 20년 돈 벌었다. 20억 됐다.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당신이 20년 동안 10억 받은 거 이자를 보면 얼마일까요? 3%만 해도 3,600만 원씩.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거의 당신이 산 집값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 20년 후에 인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노인들밖에 없는데 그 집을 사줄 사람이 누굴까요?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나라 그때까지도 지금처럼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할 줄 모르고 지금의 2030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팔 걸 그랬네. 서울 아파트 집주인들이 발칵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9천 건에서 지금 또 늘어나가지고 8만 2,800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출 기재 일선 중개사들이 매수 문이 끊겼다. 그래서 이렇게 8만 2,836건을 기록하며 8만 3천 건에 육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수세도 주춤을 하면서 추석 지나면서 매수세가 주춤을 했다. 이러다가 일부 지역에 서초동이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이제 재건축 시작되고 그러면 압구정동은 지금 보합이거나 더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사실상. 다른 데가 좀 1억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한 1,000만 원 더, 이거 더 받았다. 신고가 쳤다. 또 이런 기사들은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들이 돈 먹고 건설사 애들하고 광고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건 많이 쏟아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줄이 막히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줄어들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집을 아직 장만하지 못하신 분들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푹푹 떨어지는 3% 미만, 2% 이러기는 우리나라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는 대출이 훨씬 이제 정부에서 어떤 대출로 풀어서 우리에게 돈을 줄 것이냐. 이자는 떨어지니까. 여기가 더 초점을 포인트를 주고 부동산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